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토크 민교욱입니다. 어깨가 아주 무거운 한 주입니다. 드루킹 특검 관철로 국회를 가까스로 정상화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숙제가 많습니다. 성역 없는 특검으로 민주주의 파괴, 여론 조작의 진실을 규명해야 하고요. 아울러 야당 탄압에 맞서 나가야 할 묵직한 과제도 주어진 한 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파워토크에서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입법부의 법안 심사 마지막 관문이기도 하고 또 국회 내에서는 상원 상임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법사위인 만큼 그 중요성과 역할이 남다르고 함께 나눌 이야기도 많습니다. 자, 그럼 권성동 상임위원장과 함께하는 민교욱의 파워토크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모시기 힘든 분 모셨습니다. 예, 시간이 아주 바쁘실 텐데 감사하고요. 우선 특검 얘기부터 좀 해보죠.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드루킹 특검 법안이 진통 끝에 통과됐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저희 한국당의 단식, 철야 또 릴레이 농성 끝에 관철시킨 건데 이 특검법 통과를 우선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민주주의와 정의의 승리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여론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를 하는 것인데 그 여론 형성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들이 민심을 조작하고 그래함으로 인해서 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건이 드루킹 사건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정말 자신의 몸을 던져서 단식 투쟁을 하고 이러한 단식에 대해서 우리 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지원을 함으로써 이 민주당의 반대도 무릅쓰고 이 특검법이 통과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 드루킹 특검법의 통과에 1등 공신은 김성태 원내대표이고 그리고 2등 공신은 이를 지지해 준 민심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닷새 동안 새벽 거기서 이제 밤을 새웠습니다. 그렇죠. 고생 많이 하셨죠. 예. 그런데 의원총회에서 이 드루킹 특검법 합의안을 우리가 받아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갖고 이제 경론이 벌어졌었죠. 일부에서는 아쉽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권 위원장님께서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어떤 점을 좀 아쉽게 생각했던 걸까요? 원래 이게 최고 권력층과 관련된 부정부패 사건이라든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과거 최순실 특검이라든가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내곡동 사저특검처럼 야당이 그 특검을 추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고 그중에 2명을 야당이 합의해서 대통령께 추천을 하면은 대통령이 1명의 특검을 임명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권력 비리를 파헤치려면은 과거 최순실 특검처럼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하는 게 맞죠. 이 드루킹 사건이 수사가 되면서 계속해서 증거인멸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우리의 뜻에는 좀 미흡하지만은 하루빨리 특검을 발동시키는 것이 그런 증거인멸 행위도 맞고 그다음에 지금 검찰과 경찰이 굉장히 수사에 소홀했고 그로 인한 비난이 많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이 도입된다라고 해야 특검이 정식으로 활동할 때까지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조금 미흡하지만은 받자라고 제가 주장을 한 것입니다. 네 분을 변협에서 추천을 하는데 변협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사람이 올라와서 야삼당에서 2명을 꼽는데 그 중에서 또 우리가 뽑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뽑는 강성 인물은 또 제치려고 그럴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덜 똑똑한 분으로 찍어야 되는 건지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다음에 사실 그 수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특검은 상징적인 분이고 특검보가 좀 수사를 많이 하시니까 특검보를 고르는데 우리가 좀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좀 협상을 해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일단 대한변협에서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고 그 4명의 특검 후보 선정에 있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대한변협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변협 회장이 이 드루킹 사건의 중대성을 본인이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특검 후보를 선정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권 편향도 안 되고 야권 편향도 안 되고 그야말로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변호사 중에 정말 수사 의지와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우리 쪽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특검 후보로 대한변협 추천할 필요도 없고 또 민주당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대한변협회장도 가급적이면 정치색을 배제한 채 그야말로 수사의 본질을 쫓아서 사건의 실체 진실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4명 다 추천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의 편도 아니고 야당의 편도 아니고 정의의 편에 서는 분을 예. 특검으로 우리들이 잘 선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논란이 됐던 게 규모와 예. 수사 기관입니다. 규모와 기간을 볼 때 뭐 충분한 수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저희들이 당초 주장했던 그 최순실 특검만큼의 기간이나 규모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특검이 발동이 돼서 정상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규모를 축소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숫자나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지와 열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된 특검이 특검보를 잘 구성하고 또 파견 나오는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잘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총체적인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면은 저는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예. 수사 대상 범위도 큰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김경수 뭐 이런 이름이 당초에 우리는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그게 이제 빠진 것과 관련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수사의 대상을 놓고 벌어진 논란은 어떻게 보셨는지? 그 이제 수사 범위를 4가지로 정했는데 그 마지막 조항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특검법이 수사 과정에서 뭐 축소, 은폐, 외압이 있으면 그것도 수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김경수 의원뿐만 아니라 김경수 의원을 넘어서라도 그 증거가 있고 범죄 관련성이 있으면 모든 사건을 다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이 드루킹에 의한 여론 조작에 가담을 했다 그런다면은 그 수사 범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도. 예. 반대로 반대로 민주당은 뭐 김경수라는 이름이 빠졌기 때문에 김경수는 물론이거니와 또 문재인 대통령도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정말 법률 지식이 조금만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주장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4가지 점에 대해서 수사 범위에 넣기로 예. 합의를 했으니까 예, 그런 건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드루킹 사건 그 자체를 좀 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김경수 전 의원이 몇 마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실체적 진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니까 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전부 까도 그 끝이 없는 양파 껍질 같은 예. 거짓말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최근 드러난 게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과의 접촉인데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드루킹 개인의 일탈행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자기들과 선을 그었습니다만은 진실은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사실들이 이제 발견이 되다 보니까 결국 특검까지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이제 받아들여지니까 청와대에서 송인배 네. 제1부속비서관 예. 그러니까 대통령 최측근이죠. 맞습니다. 문고리 권력이죠. 맞습니다. 송인배의 관련 사실을 지금까지 숨기고 있다가 오늘 마지못해서 이제 실토를 한 겁니다. 그만큼 이 드루킹에 의한 이 여론 조작 행위가 당시 문재인 캠프의 핵심들에 의해서 관련성이 있다는 의혹이 점점 더 이제 짙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것이 지난 대선 때뿐만 아니라 경선 또 그 이전에 민주당의 전당대 당대표를 뽑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당대표가 됐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표와 박지원 후보 간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개입했다는 그런 이제 기사들도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은 아마 특검이 들어가서 수사를 하게 되면은 그 전모를 밝힐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청와대 대변인을 했는데 대변인도 대통령과 매일 만나서 아주 접촉면이 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1부속비서관입니다. 이 부속비서관의 위치는 대통령의 방에 바로 옆에 있고요. 모든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대통령의 보고를 받기 때문에 이제 이 보고를 뭐 직접
통해서 받지는 않습니다만은 일정을 조정하고 그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고리 권력이다. 문고리를 잡고 사람 들여보내고 그러는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는 거죠. 1부속 비서관은 대통령, 2부속 비서관은 영부인을 맡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인배 제1부속 비서관이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과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상황을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파악을 하고 있었으면서 대통령에게 아직 보고를 안 했다고 합니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이렇게 언론에서 정말 특종 경쟁이 벌어져서 진실이 이제 드러나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대통령께 보고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청와대가 얼마나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이 선거 캠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90%가 넘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캠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에게 누구나 잘 보이고 공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드루킹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것을 통해서 문재인 후보의 인기가 계속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큰 공입니다. 이게 선거 과정에서 그렇죠. 큰 공인데 과연 숨겼겠습니까? 드러내죠. 예, 제가 캠프 관계자라더라도 드러내고 예, 있는 것보다 더. 대통령 후보에게 과장돼서 내가 지금 이런 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민심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제 선거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수사를 정말 제대로 한다 그런다면은 김경수를 넘어서 구의회까지도 관련성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수사 대상에 경찰과 검찰의 수사 은폐 의혹이 이제 포함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이제 또 여쭤보는 건데 드루킹이 옥중에서 편지 장문에 7,000자가 넘는 장문의 편지를 써서 언론에 넘겼습니다. 거기에 보면 검사가 이제 자기가 조사받을 때 말고 다른 사람을 조사할 때 김경수 관련 진술을 빼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을 뭐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서 기는 걸까요? 뭘까요? 글쎄 뭐 그 가능성은 저는 반반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은 지나치게 대통령 권력을 의식하고 좀 무리하고 강압적인 그리고 인권 침해 수사가 자행됐다는 것이 많은 법조인들의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이 대통령과 대통령의 최측근 그리고 대통령이 보호하고자 하는 김경수와의 관련성을 좀 더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다. 저는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다수의 사람을 단기간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번 정권에서 잠깐 동안 온 국민을 속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런 진실들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이번 특검 수사도 이제 그런 노력의 일환이 되겠는데 지금 감추려고 하는 것들이 나중엔 다 드러날 것이다. 햇빛 아래에 다 드러날 것이다. 그런 걸 알고 지금 알면서도 분위기 때문에 못하는 분들은 좀 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또 이야기를 할 그런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흔들었던 강원랜드 수사 외압 논란이 있습니다. 결국 외압은 없었다는 결론이 내려졌는데 검찰이 권 의원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이것도 큰 뉴스인데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검찰의 그런 그 외압 논란, 예. 그 소위 말해서 대검 반부패 부장과 1차 수사 당시 춘천 검사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그런 의혹, 그리고 그 수사 방해에 권성동이가 제가 그 교사를 했다라는 의혹으로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의 그 검찰총장의 검찰 수사 지휘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우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우리 헌법과 법률은 법률 전문가인 판사와 검사를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그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을 부여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수사심의위원회든 뭐 또 전문자문위원회든 간에 지금 총장은 자기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들 또 일선 수사기관에서 주장하는 주장과 자기의 주장이 다를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지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자문위원회에다가 맡겨버리는 겁니다. 말은 자문기관이긴 하지만은 그 결론대로 또 수사 결론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에게 막강한 권한을 준 거는 그만큼 큰 책임감을 갖고 사건을 처리하라는 것인데 총장이 자꾸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다가 사건 처리 방향을 자문하는 것은 자문을 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문도 아니고 뭐 구속력이 있는 거죠. 하는 것은 결국은 책임 회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검찰청법에 의해서 총장이 모든 사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그 강원랜드 비리 특별수사단의 그런 직권남용 의혹의 결론이 총장이 보기에도 사실 확정도 그렇고 법리 구성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 자문위원회에다가 자문을 구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수사단장이 반발을 하고 총장을 공격한 것은 이 검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침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거의 99%가 그 특별수사단장인 양본환 검사장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외화폭로 기자회견을 했던 안미영 검사가 잘못했다는 의견이 아주 지배적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자문단에 의해서 그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잘 내리면서 일단 내게 됐습니다만은 좀 더 총장이 좀 더 자기 소신과 철학을 갖고 검찰 지휘권을 확립해서 기강을 바로 세울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헌법과 법률이 검찰총장에게 맡긴 무거운 책임이죠. 예. 근데 그 무거운 책임을 회피하려거나 해태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만약에 그게 너무 무거우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럴 것 같고요. 일단 그 강원랜드 사건에 대한 이 사건 전의 진실이 무엇인지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가 이제 궁금하고요. 예.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항명 사태가 또 중요한 것으로 떠오르고 그러는데 그 강원랜드 사태는 오늘 뭐 염동열 의원에 대한 뭐 구속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죠. 네. 큰 표 차이로 부결이 됐는데 이제 그것과도 관련이 있는 건데 어떤 사건입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사건이 발생한 후에 파악한 거고 소위 교육생이라고 예. 교육생을 채용하는데 부정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육생이 뭐냐면은 인턴의 아랫단계로 예. 일단은 그 강원랜드 뭐 딜러들이 많이 필요하습니다. 그렇죠. 딜러 또 식음료식 식당에 이제 예. 많은 서빙하는 직원들이 필요한데 그 직원들을 교육생이라는 명목으로 선발을 해서 6개월간 일을 시켜보고 한 10% 정도를 탈락을 시킨답니다. 네. 네. 탈락이 안 된 사람이 인턴 과정으로 들어가고 예. 또 인턴도 한 6개월에서 10%를 탈락시키고 거기서 이제 적응이 잘 되는 직원들은 1년간의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또 비정규직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탈락시키고 2년이 그러니까 교육생이 시작해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제도가 그 소위 말하는 강원랜드 교육생 제도인데 그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뭐 면접 점수를 조작을 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염동열 의원 오늘 이제 부결안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이제 들은 이야기로는 거기 그 피해광 자녀들에 대한 그 법에서 정하는 법이라기보다도 그 회사 강원랜드에서 이제 정하는 룰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역에 있는 피해광 자녀들을 이제 소개시켜 준 것인데 그게 무슨 이권에 휩싸인 것처럼 그렇게 돼서 그건 이제 잘못되었다는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표 차이로 140표가 넘는 이제 부결로 예, 돼 있고 찬성한 게 이제 100표가 안 되는 그런 건데 예, 그런 사태가 이제 검찰의 이제 항명 사태까지 벌이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일부 튀는 검사들의 일탈 행위인지
또 뭐 검찰 조직이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성장통인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일부 정치 검사들이 튀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사라는 것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사실 확정을 해야 되고 그 사실 확정에 터잡아서 그 법리 구성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강원랜드 비리 특별수사단의 행태를 보면은 과연 이 친구들이 제대로 된 검사인가, 법률적인 양심을 갖고 내리는 결정인가 하는데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강원랜드 레저본부장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사실 확정과 법률 구성에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기각이 됐습니다. 굉장히 장황하게 길게 기각을 했습니다. 통상 법원에서 검찰의 총괄 영장을 기각할 때는 소명 부족, 증거인멸 및 도주울이 없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한 5줄 정도를 쭉 썼습니다. 예. 그럼 판사가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특별수사단, 강원랜드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잘못됐다. 법리 구성에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점잖게 꾸짖은 겁니다. 그것이. 그 정도로 이게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수사 과정에서의 뭐 인권 침해 이런 거는 지금 관련자들이 대검 감찰부에 진정을 해서 아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수사가. 그리고 염동열 의원도 그 굉장히 그 사실관계를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예. 저도 그렇고. 그러면 그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그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양부남이라는 특별수사단장이 딱 처음 맡았을 때 첫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직세의 각오로 수사를 하겠다. 이게 무슨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아니고 나올 때까지 털어보고 조져보겠다는 그런 그렇게 거거든요. 들립니다. 예. 예. 사실 제대로 된 검사라면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첫 마디가 사직세의 각오로 하겠다. 그건 결국은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놓고 짜며지게 수사를 하고 나중에 무죄가 나든 말든 간에 나는 무조건 구속하고 기소하겠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라는 거는 중립성과 객관성, 공정성이 중요한 건데 그런 걸 다 이제 몰각시키는 한마디 발언이고 그 발언이 처음에는 저 친구가 당황해서 저렇게 대답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뭐 염의원이나 저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 친구 말이 그게 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지금이야 이제서야 제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 입장에서 이제 제가 좀 억지로 얘기를 해 본다면 국회의원을 수사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건데 게다가 법사위원장이라는 또 검사 출신의 네. 그 무서운 분을 무서운 분의 사건 수사를 맡았으니까 이거 내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해야 되겠다 뭐 이런 표현일 수도 있을까요? 그래도 뭐 검사장까지 돼서 경험이 25년 이상 검사인데 수사의 본질이 뭐고 자기가 그런 발언을 했을 때 국민들이나 사건 관계인이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걸 충분히 알고도 남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건 결국은 나는 이번 사건 이 정부의 뜻에 맞춰서 수사를 하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내가 이 정부 내에 4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 4년 동안에 이제 검사장이니까 4년 뭐 검사장 되면은 이제 검사장이 끝나면 1, 2년이 다 끝나거든요. 예. 검사 생명이. 예. 그 4년 내에 내가 뭔가 좀 더 한 단계 도약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 발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이제 검사 중에 사건 수사를 직접 맡았던 안미연 검사가 예. 이제 등장을 하는데 지난 2월에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수사 과정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뭐 이른바 폭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의정부 지검으로 전보될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를 뭐 얘기를 했다든가 이런 게 없었는데 일주일 만에 이제 그런 인터뷰가 나온 배경을 두고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이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안면 검사는 인사불만 때문에 외압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왔는데 인사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춘천지검에서 의정부지검으로 발령을 받았답니다. 근데 본인은 잘은 모르지만은 이제 서울 중앙지검이나 동남서부 그 검찰청에 근무하기를 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발령난 직후에 염동열 의원이 춘천지검에 가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때 안미연 검사가 조금 관여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밝았답니다. 예. 그러고는 며칠 있다가 이제 소위 MBC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위 애압 의혹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MBC 스트레이트 기자가 저한테 방송되기 전날에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첫 번째 질문사항이 뭐냐면은 그 춘천지검의 안미연 검사가 의정부 직원에 발령이 난 것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압력이었냐? 압력 때문이라고 오.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이걸 첫 번째로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춘천지검의 그 강원랜드 주임검사가 여성 검사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안미연 이름조차도 몰랐고 또 그 검사가 인사 대상조차도 몰랐다. 난 정말 금시초문이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다. 라고 제가 처음에 이제 반응을 보이더니 정말 안미연 검사는 모르냐? 전혀 모른다. 그 당시엔 제가 가서 수사를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거에 비춰보면은 이 친구가 그렇고 그 후에도 의정부지검 발령난 것에 대해서 춘천지검 검사장한테도 왜 내가 거길 가야 되냐. 내가 이 2차 수사를 하면서 강원랜드 사장을 구속시키고 또 염동열 의원 보좌관까지 구속시켜서 수사 성과가 났는데 왜 여기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안 해주느냐라고 항의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안미연 검사가 의정부지검을 간 것은 1차 수사는 이제 그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을 위규한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한 거거든요. 그 지난 정부 때. 그 불구속 기소한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청와대에서 시켜서 법무부 장관한테 지시를 해서 법무부 장관이 특별 지시로 인사상 불이익을 줘라라고 해가지고 의정부 지검에 간 것으로 저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러면 본인이 인사불만 때문에 이 무슨 수사 애압을 폭로한다 그러면 명분이 안 서니까 그거는 이제 방송에서는 빠졌는데 결국은 수사 애압도 지금 하나도 이 특수단에서 정말 압수수색도 뭐 열 몇 차례나 하면서 모든 부분을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지나치다 할 정도 수사를 했는데 이 수사 애압에 대해서는 드러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결국은 본인이 인사불만을 갖고 본인의 추측을 방송에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안미연 검사를 공무상 기밀 누설, 저에 대한 명예훼손, 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이렇게 지금 고소를 해놨는데 검찰에서 고소인은 저를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조사할 생각이 전혀 없고 부를 생각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현재의 검찰의 현 주소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 같은 사건으로 강원랜드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 오늘 그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 표결을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결이 됐습니다. 홍문종 의원에 대해서 부결이 됐고요. 이거를 보면 이게 바로 검찰의 무리하고 자의적인 법 적용이었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된 면이 있고 또 야당 정치인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는 반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두 사건의 그런 내용과 본질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건의 뭐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평가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 홍문종, 염동열 두 분 의원들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됐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홍문종 의원도 그렇고 염동열 의원도 그렇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다투는 사건입니다. 사실이 아니다 다투는 사건이고 또 그 사실이 아니다라는 증거도 여러 차례 검찰에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러한 변명이라든가 그 변명에 유리한 증거에 대해서는 애써 보지를 않고 그와 반대되는 증거만을 과신을 해서 죄가 인정된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신병이 구속된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 의원들이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판단한 것으로 판단해서 부결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원장이신 권성동 의원님과 함께 최근 현안에 대한 자세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여러모로 힘든 시기인데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존경하는 권성동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민경욱의 파워토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